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에릭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를 언제 좀, 나는 미국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언제쯤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중학교로 나왔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제 관련해가지고 국제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 거죠. 혹시 시민권이나 뭐 여러 스테이스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국적이실까요? 한국 국적입니다. 둘째인가요? 아니면 첫째인가요? 첫째입니다. 가장 고민이신 게 뭐예요? 가장 고민인 거는 네, 원하는 대학과 네, 원하는 과를 가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사실 저희 애가 가고 싶은 학교는 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좋은 학교를 가면 좋지만 저희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대학을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언더우드를 가려고 하면 거의 아이비리그 수준의 GPA나 SAT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여기저기 다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부터 쭉 해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빠르게 시작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애가 좀 불안해해서 그러던 중에 브랜서머 선생이 브라운 대학인가 좋은 학교를 갔다고 그 영상을 보고 추천해줘서 제가 어머님도 그러면 저를 안지 좀 뭐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아이비든 어디든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치만 아이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로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은 연세대나 이제 인서울에 있는 국제학부를 가든 일본에서 와세다나 아니면 정말 미국에서 30에서 50위권 안에 가든 이 정도 이상은 가고 싶은데 이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가시면 한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전공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맞춰서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순위는 GPA이고 그 다음에 SAT나 이런 공인된 점수에다가 이시 봉사 서비스 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봉사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있고. 그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아이비리그처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더우드를 갈 거면.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물론 이제 아이비나 아니면 명문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쵸? 연세학교, 언더우드, 국제학교든 어디든 홀리스트하고 되게 총체적으로 뽑는다라는 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은 친구가 지금 보니까 SAT가 1350이죠. 모이고 지금 3월달에 이제 시험 칩니다. 예.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대략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괜찮은 학교 가려면 1500 이상, 1550 이상 받으면 좋긴 한데, 지금 모의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별로 안 높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여름방학까지 이거 SAT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싶지만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그럼 예상을 해보면 1400에서 1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모르죠. 그건 더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알 수 없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SAT 같은 경우에 되게 예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유가 시험이 한 5일 정도가 남았으면 원래는 시험을 매일같이 풀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나와요. 그럼 그 평균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진 않은데, 저희 네. 학생들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시키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아직 뭐 점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GPA 같은 경우는 지금 3.7인데 지금 9, 10 그리고 first semester 끝나고 나서의 cumulative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웨이티드 하면은 자기 서머 들어가는 한 4.3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셔야 되는 게 unweighted랑 weighted랑 그렇게 차이가 없긴 해요. 다만 이제 AP를 들었냐, 언어를 들었냐 이 차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기입을 weighted로 해도 학교가 트랜스크립에 뭘 넣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unweighted로 될 거예요. 그래서 3.7은 낮은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올려야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당연히. 그쵸? 네.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네네. 그러면 한 3.8에서 3.85 정도가 타겟이겠네요. 전체를 보면. 4.0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이랑 11학년에 4.0을 받아도 지금이 3.7이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을 하면 3.85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4.0을 다 찍는다 해도. 그러니까 3.8에서 3.9 혹은 3.85에서 4.0 사이가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근데 제가 항상 뭐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3.8에서 4.0 사이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하나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지원을 하잖아요. 좋은 학교가.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설명회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스탯 같은 것들을 보면 대략 100명도 몰라요.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데려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CDS라는 걸 보잖아요. 그쵸? 근데 탈락한 학생들은 못 보잖아요. CDS를. 탈락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4.0이거든요. 네. 뭘 아셔야 되냐면 4.0이어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대부분 다 3.85거든요, 어머니. 그런데도 좋은 학교 가요. 어떻게 가나요? 이시가요? 이시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과목 중에 본인이 좀 가장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과목들은 휴머니티 쪽이겠네요, 그럼. 네네. 잉글리시나 뭐 이런 쪽이요? 예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학교가 근데 좀 작잖아요, 어머니. 그쵸? 이게 한 학년이 한 55명, 6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마다 과목상을 받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과목상을 받았을 때 몇 명이 있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작은 학교이면 작은 학교일수록 과목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목상을 많이 받아버린다라는 거죠. 관련된 그 전공이랑. 과목상 있죠? 네네. 네, 그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SAT는 1,500만 있어도 어머니 충분하거든요. 들으신 게 뭐 1,560,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1550 이상 있어요. 요거는 솔직히 제가 너무나도 반박을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네, 길게 반박하지 않고 1,550이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EC에서는 어머님, 지금 보니까 바스켓볼, MUN, 여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다만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활동, 그리고 주제, 관심사, 여기까지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이상은. 네네. 어머님이 주신 여기 목표 대학, 이건 그냥 어머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학생이랑 같이 얘기해서인가요? 아예 목표 대학이에요. 그럼 이제 시카고의 콜 커리큘럼 이상의 이 시카고의 어떤 존재나 가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학생이 알고 있을까요? 아, 학교에 설명을 한 두 번 왔었는데 굉장히 뭐 자기랑 핏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거기 뭐 좋은 학교니까 걱정이죠 저는. 예. 지금 학교의 결을 보니까 뭔가 예술, 미디어, 비즈니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나요? 네, 뭐 비즈니스, 뭐 정치학, 국제관계학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있어요. 예. 그래서 콜 커리큘럼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시카고의 누구나도 다 아는 장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카고에 대한 정확한 핏을 찾는다라는 건 지금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네네. 학교 빌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거든요. 그 뜻은 즉, 이 학교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학생이 좀 시카고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이게 여기 안 되면 저기 하지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여기 학부모나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얼리를 지원을 할 때 어머니 이 학교를 간다라는 바인딩을 알고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시카고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얼리를 갈 거야 라는 그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체크리스트처럼 들어가다 보면 학교랑 핏이 안 맞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턴십은 해야 될까요? 인턴십 안 해도 돼요. 다만요, 이런 적은 있어요. 어떤 저희 학생이 시카고에 된 학생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는 포토그래피를 좀 잘했던 친구예요. 실제로 시카고가 포토그래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되게 운이 좋게 시리 안에 이제 그 메이어이라고 그분 한 명이 저희가 이제 레주메를 잘 준비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시리 메이어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혹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해도 되냐? 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분의 사진을 찍게 된 포토그래퍼가 됐거든요. 그게 인턴십으로 되긴 했지만 그냥 인턴십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었거든요, 어머님. 그러니까 인턴십이든 썸머든 뭐든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이상 포트폴리오든 프로젝트든 이렇게 만들지 못할 거면 애매한 인턴십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3.7 정도의
1300 지금은 뭐 일단 모의고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농부, MUN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만 보면 서사가 되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시카고는요, 어머님 굉장히 독특한 에세이를 매년 물어봐요. 특별하거나 보지 못했던 에세이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MUN이랑 음악 같은 경험을 창의적으로 엮어서 뭐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겠죠. 네네. USC나 UCLA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나 학업적인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일단 그 첫 번째 걸러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조금 문제겠네요. 제가 그럼 솔루션 하나를 내볼까요? MUN을 좋아한다고 했죠. 예예.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학생이? 어머님한테 디테일하게 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했나요? 아, 네,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리더십 발휘하고, 내가 그런 활동 굉장히 좋아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고, 계속 그거를 파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면서도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는 건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가 희망적인 거고 걱정인 건 아까 처음에 어머니도 말씀했잖아요. 좀 뻔해 보이지 않을까. 되게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데 또 못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MU를 끝까지 하고 싶고 디베이트 너무 좋고 이래서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대회도 나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미국 입시에서는 지지하고 막 그럴 수 없는 게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모의 유엔으로 좀 끝나지 말고 하나의 레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슈를 하나를 거기서 끌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지금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탁 나오는 거 얘기할게요. 원래 이렇게 이슈는 만들지 않지만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옛날에 특정 어떤 이슈나 뭐 예를 들어 그게 난민의 문제든 기후의 변화든 뭔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가짜 뉴스 검증 센터 같은 걸 연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논의를 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회의나 이런 대회 참석이나 아니면 수상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활동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거를 fake and fact 뭐 이런 형식으로 코너로 좀 연재를 해가지고 시카고가 이런 거 좀 좋아할 만한 이시긴 하거든요, 어머니. 크리티컬한 인ኳ리랑 이제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시카고가. 예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좀 다뤄본다든지 차라리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시를 만들 때 이거는 누구든 만들 수 있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만들면 어때라고 하면 그게 정말 창의적이고 이건 진짜 나만의 것이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이 하는 건 안 해야겠다. 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 어머님이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그냥 이걸 해본다면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 점수가 높고 SAT가 진짜 대박이고 거의 다 클럽에서는 3, 4개 정도는 파운더고요, 어머님. 거의 다 프레지던트, 리더, 인턴십은 하나, 두 개, 혹은 어떤 친구는 8개, 어떤 친구는 뭐 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2억을 1년에 만들었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친구들은 탈락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1학년이 이제 2학기인데, 이런 거를 할 여력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좀 그래도 제가 의외의 점점은 좀 보여요, 어머님. 일단 이제 너무 높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SAT를. 네네. 1450부터 먼저 타겟팅하고, 그 다음엔 1480, 90 이렇게 좀 리얼리스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 많이 봐도 돼요, 어머님 SAT.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그냥 행동을 나열할 것 같거든요, 지원서에. 네. 그러면 안 돼요. 네네. 내가 왜 이런 걸 굳이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리스트여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좀 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마지막 하나, 두 개 정도를 더 끌어내서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 30분이 진짜, 그쵸?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봤는데 어떻게 처음 듣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제 감을 좀 막
했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설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더 많이 말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학생이 작성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보다. 그래서 이거 나가면 또 이제 우르르 또 지원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학생이랑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머님 옆에 있고, 그쵸? 이게 진짜 그냥 무료로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라서 제 솔루션에는 그닥 엄청난 솔루션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선안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정보가 많이 없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저희 이제 또 할 거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